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요거 보시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너무 동떨어진 거나 이런 생각. 저 사실 말씀드리면서 두근두근해요. 워낙 응답자 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았으면 제가 세게 말씀드릴 텐데 강력하게 의아한 거 있으면 말씀하신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나중에 팬데믹이 돌아온다면 다시 또 그럴 일 없으면 좋겠지만 온다면 시사점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비대면 교육을 좀 넓게 생각하시라. 비대면 교육은 녹화 방식이냐 실시간이냐, 실시간도 줌 같은 그런 화상 소프트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촬영을 해서 준비하는 거냐. 그리고 녹화 방식이라면 꼭 이런 일밖에 없냐, 말 그대로 강사도 녹화한 건 없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 교육도 방역 조치에 준하면은 할 수 있었다. 그럼 어떤 교육이 꼭 대면 교육이 필요했지? 이런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 교육 시간, 가장 긴 교육 시간, 팬데믹 기간 중에 16일도 있더라고요.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론하건대는 신규입자자, 신입사원교육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이틀짜리 많이 하잖아요. 고용도 환급 가지고 환급 받으려고. 한 달에 이틀짜리가 좀 많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의외로 요 16일이 좀 나왔고요. 하루 이틀짜리. 그 다음에 11일, 15 이것도 뭐 신입사원 교육으로 추론은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만 했다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일단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면 교육으로 16일 한 게 아니니까. 또 물어봤어요. 인원수.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염두에 둔다고 본다면 100명 이상도 25%나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팬데믹 시대가 오더라도 대규모 인원수로 하는 교육의 진행은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좀 많이 했던 거는 11명에서 20명, 30명 사이인데 사실 이 정도 인원수면은 대면 교육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의 방역 조치는 공간이 있으면 공간의 4분의 1만큼, 또 3분의 1만큼 이렇게 방역 조치의 세기에 따라서 집합교육을 한정을 줬지 집합교육 하지 마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30명 언더는 대면 교육도 사실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육장 옆에 보면은 자사회나 또는 이렇게 웹에 보면은 30명씩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웬만한 그냥 교실 같은 것도 15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었으면 대면 교육이 요 숫자보다는 좀 요 숫자에 가깝게 가지 않았어야 했느냐 이거죠. 대면 집합이 54였는데 요 인원수였다면 훨씬 이런 인원수도 대면 교육 했다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정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설문에 응답을 해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안 했다면 사실 우리들 생각도 궁금을 해요. 이 얘기 준비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설문에 응답 안 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도 계속 지금 갖고 있습니다. 효과. 자, 교육했던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중요시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신입사원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흥진자 교육, 리더십 생활의 능력 교육. 그러니까 필수 교육은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경력사원 교육은 중요도는 낮게 남았어요. 시점 부분은. 그래서 저는 또 경력사원에 대한 교육, 뭐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지만 경력사원에 대한 연천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요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력사원 출신, 경력사원 교육 채용은 많을 것 같아요. HR이 담당했던 것들은 이름 수고스럽겠지만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나왔던 게 경력진이 요구사항 부분, 그 다음에 번역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주로 모여서만 해야 되는 교육들에 대한 부분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본다면 보기 중에서 이제 골라보시죠. 복수나 물어봤어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래도 높게 나왔습니다.
64%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효과성으로 이제 봤을 때 인식의 변화 나타났다. 48%.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해 수준이 변화 생겼다. 아니죠. 그래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효과로도 좀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래도 뭐 중간 뭡니까 이제 평균을 높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 보면은 효과로 입증하기엔 최소한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혹시라도 팬데믹이 다시 오면 고민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참가자의 일의 성과의 변화 나타난다 16%.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 나타난다 16%.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효과는 크진 않다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팬데믹 시대에 모이지 못한다 그러면 비대면을 교육을 한다면 비대면 교육의 한계성은 일단 인정해야 된다. 인식의 변화, 이해 수준의 변화는 타다. 하지만 행동이나 일의 성과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의 크기 그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행동의 변화 나타난다? 그래서 벌써 이미 다 바뀌었죠. 모두 교육들이 그죠? 그래서 한계성을 인정한다.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팬데믹 했더니 교육효과 이쪽은 없다. 애당초 그런 교육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과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거나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들어요. 좀 여러분이 불편하실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서비스 일단 한 결과로 뭐 추론한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인정해야죠.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운영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줌이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MS의 팀즈. 저는 놀란 게 게더타운이에요. 요즘은 이제 잽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뜻밖의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시점이 한 2주 전이었으니까 최근에 뭐 게더타운 웬만한 많은 회사들이 게더타운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게더타운에 참여해서 뭔가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뭐 신세계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전에 학생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요건 좀 뜻밖이었고요. 뭐 예상한 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공공적인 그룹이 MX 이제 보안을 많이 강조하는 데는 요거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무난한 게 MS 지금 팀즈가 구글 미트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구동에서는 구글 미트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동영상 구동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도 줌이 그거 아십니까? 줌이 이제 공짜 없어요. 정책이 바뀌어서 줌이 팬데믹 때는 공짜였거든요. 40분 기만은. 지금은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료는 또 떨어질 것 같아. 나머지는 공짜잖아. 여기는 차이는 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 강의 실제 보면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게더타운 빼고는. 게더타운은 이제 저도 실제 만들어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뭐 줌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면 줌 자체가 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다만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게 지금 한계점이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게더타운. 교육적 우리 활동을 게더타운에서 했다. 우리 표현사의 특징이에요. 이런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교육을 했는데 장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 복승자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거. 장소의 제약이 없다. 뭐 당연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비용 절감, 방사능 빼고는. 그러니까 시설 임차,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원수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인원수 제약은 없는데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프로그램마다 약간 제약은 있는 편입니다. 또 어쨌거나 이건 장소 제약은 없다. 나중에 팬데믹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교육의 효과도 좀 제한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뭐 쓸 거냐? 시대에 따라 발전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겠는데 적응력은 지금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개도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효과성을 더 높일까, 장점을 극대화할까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강사가 스튜디오, 그러니까 교육을 한 장소를 스튜디오로 부른다면 스튜디오 여건에 따라서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교육 참가자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하신 거니까 제 의도는 교육 참가하는 장소, 강사가 위치하는 곳, 그리고 교육생이 위치하는 곳, 이 통칭에서 교육장소 개념을 좀 두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게 말씀하세요. 다음. 단점은 없냐? 여러분 의견입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교육 효과가 감소됐다. 여기서 교육 효과가 이제 뭘까가 이제 궁금한 거였죠. 근데 교육 효과에 대한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교육 효과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추론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때보다는 좀 낮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제약.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 이해 수준의 변화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행동이나 어떤 일의 성과를 변화를 만드는 교육에 있어서는 역시 비대면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의 제약.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 효과 부분은 혹시 방법적인 측면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건하고. 어쨌거나 2년간을 보내보니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다. 나중에 팬데믹 또 다시 이런 여건이 또 발생이 된다면 고려할 부분들입니다. 교육비 운영 비용 증가 부분에 한 분이 응답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추론하건대는 스튜디오, 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무척 이거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 부분은 효과에 대한 이게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팬데믹 시기 운영에 활용했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화상 회의를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 지금은 실제 교육 운영.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용했던 모든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 보니까 복습도 했는데 설문 퀴즈 활용 프로그램들 멘티미터, 구글 서베이, 그 다음에 의견을 시험 투입할 수 있는 거, 헤들레, 젠보드. 젠보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젠보드가 공짜인데 여러분 저는 칭찬해보고 싶은 게 구글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제공된 서비스, 설문지, 젠보드, 그다음에 우리 문서 공동작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이 갈수록 업데이트돼요. 젠보드도 좋아졌어요. 한글 입력도 돼요, 이제 핸드폰으로. 그리고 거의 일반적인 보드처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문서 작업, 그다음에 주관식 의견. 왜 응답자들이 주관식 응답을 하면은 글자가 의견이 많은 건 크게 보이고 이걸 적게 반응하면 작게 보이는 거 클라우드 있잖아요.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멘티미터도 이런 기능이 있고.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의견 취합, 그 다음에 공동 문서 작업하는 정도,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그래서 골고루 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없었으면은 팬데믹 때 교육 운영에는 효과는 엄청 떨어졌을 거다. 다행히도 이런 게 좀 받쳐져서 보니까 지금 그나마 효과가 나왔던 거고
결국 교육의 운영의 효과성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다루냐 못 다루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하고요. 사실 강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열이 많이 정해집니다. 하나 질문 드릴게요.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봤다.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이 강사 말고 여러분은 이 팬데믹 시기에 교육 운영할 때, 비대면 할 때 여기 있는 거 다 썼다. 한 절반은 쓴 것 같다.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사원들 신입사원 교육할 때 여러분이 일정 부분은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럼 썼었어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팬데믹이든 엔데믹이든 이와 같은 용도의 명확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 비대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교육 운영 효과성에는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지금 이제 화이트 뭡니까 그 대형전 뒤에 포스트잇 없어도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공동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클라우드 이거 어디 갔어요? 제목도 패들렛보다는 제목도 우리 그 액티비티 같은 거 조각 맞추기 퍼즐 같은 거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퀴즈도 낼 수 있고 멘토 같은 경우 그죠? 그것도 요건 좀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지시라. 근데 직무 만족도 이것도 궁금한 문항이었는데 만족이 합치면은 그래도 한 45 나와요. 저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 만족도가 두 개 합쳤을 때 45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반응이 없네요. 저는 좀 뜻밖했어요. 한 과반 이상은 그러니까 과반 이상 훨씬 저는 불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추론됐거든요. 전에는 강사만 넣으면은 내가 그래도 뭔가 일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 접속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그 다음에 사비교적인 거, 에디터 기능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부분이 예전에 경험 못한 부분들이고 좀 그나마 힘든 없는데 더 가중하지 않았을까, 불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는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불만보다는 그냥 보통 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웬만해서 이렇게 좀 요게 중간 응답이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엔데믹 시대를 이제 적어드립니다.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제 엔데믹 시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선호하는 교육 형태는 뭡니까? 대면 교육. 그 다음에 동일한 교육 과정에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섞어서. 이거는 좀 높게 나오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고용하겠다. 라이브 비대면. 아직도 유효합니다. 녹화 방식을 지금 선호하지 않아요. 녹화 방식을 싫어합니다. 저는 역으로 여러분이 만약 사태를 대비한다 그러면 녹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사실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축적은 해둬야 될 확률이 높고 왜냐면 언제 또 팬데믹 탁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교육은 좋다. 이거 좋다. 그럼 우리가 직접 대상을 갖고 있는 그 교육들이라면은 녹화된 그 콘텐츠 축적도 고민을 필요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직무교육. 이런 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엔데믹 시대에 좀 많이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교육. 뭡니까? 뜻밖의 이게 나왔어요. 리더들, 직직자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 그리고 신입, 그것도 높게 나왔고요. 근데 승격적 교육.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직급 승리자 교육을 안 했다. 우리 회사는 안 했다. 아, 있긴 있네요.
사실 이걸로 봐서는 지금 꼭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부분이 좀 눌러져 있는 것이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 니드가 좀 많아요. 이 두 개, 요까지 다 합쳐가지고 볼 수 있는데, 팬데믹 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큽니다. 참고로 팁을 좀 드리면요. 불황 갖고 있는 업종. 두 번째, CEO가 팬데믹 기간 중에 새롭게 CEO가 취임하신데, 이 두 군데는요, 전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공유 이쪽에 대한 또 변화 혁신 이 부분에 대한 니드는 엄청 클 거라고 추론은 돼요. 불황이었던 기업, 그 다음에 CEO가 이 기간 중에 바뀌었어. 이런 데는 100% 조직문화에 대한 그 공유, 그 다음에 그 전파 실천 이 부분에 대한 니드가 엄청 큽니다. 그게 이제 특별기업으로 내려오든 이름표로 오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났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도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가질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부분도 집합교육으로만 하기에 한계가 있다. 장소 제한 안 받는 게 라이브 비대면 아니에요. 비대면 교육.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데믹 시대에도 꼭 쓰고 싶은, 활용하고 싶은 소프트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아까 동일한 순서예요. 팬데믹 때 썼던 것과 동일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건 더 높아져요,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뭐 당연하고요. 멘티미터, 구글 서베이, 네이버에도 서베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들레, 젠보드. 그래서 젠보드도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공동작업. 이거는 이제 모르는 이해 수준에 대한 변화 부분 만들 때 라이브 비대면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리고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아까 교육장소 상관없이 몰입도,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은 확실히 참여, 그 다음에 몰입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거를 알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으로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이 즉흥성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거 이용하면은 확실히 반응이 있어요.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나 안 써봤다 요거, 안 써보신 분, 모두 클라우드 안 써보신 분. 그러니까 멘티미터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그것도 사용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의견 주고 바로 화면으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해요. 이것도 뭐 말할 건 없고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 기능이 숨기능은. 그래서 앞으로도 쓰겠다 나온 거고요. 저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권사, 특히 신입사원교육, 승진자 교육 할 때 많이 써보세요. 조직문화 교육 이런 거 할 때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쓰면은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조금 더 그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합니다.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입사했던 회사의 조직문화 정립도파 실천을 주관했던 부서가 주로 HR 부서였어요. 제가 있던 데는. 그래서 있던 회사는 무조건 제가 조직문화 정립도파 실천에 주관을 했어요. 공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럼 뭔가 참여 높이고 재밌게 하려니까 이것뿐만 됩니까? 뭐 참여할 것도 해야죠. 예를 들면 단어 카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퍼즐 등등 다양하게 교본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여기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젠보드를 통해서 했는데 실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도별 활동도 돼요. 그때. 야, 이거 세상 좋아졌다. 돈도 안 들어.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향후에 한다면 방법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적용하고 싶은 교육 형태.
대면 교육이 87%. 예전에 그랬잖아요. 5인부 시대였잖아요. 그죠? 비대면 교육도 지나보니 또 보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런 일도 있고요. 어쨌거나 87%는 대면 교육 선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숙 교육 선호 약 20%. 그리고 실증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합숙 교육도 희망한다가 나왔고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합숙,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복수의 사람이 1박하는, 박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서.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합숙 교육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20%는 선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 비대면 교육, 그러니까 주변에